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토트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리그에서 5연승을 달리다 지난 라운드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하면서 흐름이 꺾인 점은 걱정거리입니다. 에이스 생 막시맨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악재입니다. 토트넘은 원정에서 우승 5무 5패로 다소 부진했는데 24득점 25실점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많았다. 3월부터 리그 6경기에서 무실점이 1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벤 데이비스, 세세뇽, 에메르송에 이어 랑글레도 부상으로 이탈했고 벤탄쿠르와 비수마 역시 결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6승 2무 2패로 크게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5대1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강세를 이어온 토트넘이지만 올 시즌 첫 경기는 홈에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두 팀 모두 지난 라운드 패배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가운데 이번 시즌 성적을 좌우할 빅매치에서 맞붙는다. 뉴캐슬의 홈 강세와 토트넘의 원정 약세가 만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웨스트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리그에서 9승 6무 16패로 14위다. 강등권과는 승점 차이가 6점으로 벌어져 한숨 돌린 상태입니다. 홈에서 5승 4무 6패로 원정에 비해 패배가 적었다. 또 홈 15경기 19실점으로 그나마 원정보다 나은 수비력을 보여준 본머스죠. 4월 들어 리그 4경기에서는 3승 1패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미드필더 하메드 트라우레와 스테니슬라스, 수비수 라이언 프레데릭스 등이 부상 중이지만 주전 자원은 아닙니다. 웨스트햄은 주중 유 8강 2차전을 치르고 와 체력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격수 스카마카와 수비수 아구에르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때에 이어 수비수 오고보나도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하는 점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웨스트햄이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올 시즌 첫 리그 경기도 홈에서 2대0 승리를 챙긴 웨스트햄이다. 당시 경기 내용 자체도 슈팅 수 20-5 유효 슈팅 4-3 코너킥 5-0 등으로 웨스트햄이 압도했죠. 두 팀 다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체력전으로 갈 수가 있다. 웨스트햄의 원정 약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찰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리그에서 14승 8무 6패로 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3위 우니온 베를린, 4위 라이프치히와 승점 차이가 2한점에 불과한 만큼 UCL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홈에서 8승 4무 2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22득점 12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괜찮았다.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에게만 패배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미카엘 그레고리치, 백업, 미드필더 카이레, 수비수 마누엘 굴데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찰케는 원정 13경기에서 7득점에 그친 빈약한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 라운드 헤르타 베를린과의 끝장 승부에서 5대2 대승을 거뒀지만 15위 보훈과는 승점 차이가 5점이나 나는 만큼 갈 길이 멀죠. 골키퍼 랄프 파르만, 수비수 세드릭 브루너, 공격수 세바스티안 폴터 등 준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점도 악재입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6승 2무 2패로 큰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18-19 시즌부터는 7경기 연속 무패, 19-20 시즌 홈 경기부터는 무실점 4연승을 내달리며 샬케의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완승을 거뒀다. 최근 흐름 역시 양 팀이 대조적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 대 라이프치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그에서 13승 5무 10패로 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상위권까지 올라왔다. 홈에서 7승 2무 5패를 기록했는데 30득점 19실점으로 준수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 연속 무패를 질주 중인데 홈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 상위권 팀들에게도 연승을 거뒀다.
주중 U8강 2차전 벨기에 원정을 다녀와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패트릭 쉬크와 미드필더 에세키엘 팔라시오스의 부상 이탈도 불안 요소입니다. 15승 6무 7패로 리그 4위다. 5위 프라이부르크와 승점 1점 차이에 불과해 자칫하다가는 UCL 티켓을 놓칠 수도 있는 처지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을 보였는데 볼프스부르크를 3대0으로 잡는가 하면 강등권인 보훔에게는 0대1로 졌다. 올 시즌 원정 성적도 5승 3무 5패로 썩 좋지는 않았죠. 공격수 유수프 풀센, 미드필더 슐라거, 수비수 시마칸 등 준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 점도 악재죠.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우승 3무 2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분데스리가에 참가한 16-17 시즌 이후 6차례 레버쿠젠 원정에서는 3승 3무로 패배가 없었죠. 두 팀 모두 일부 선수들의 부상이 있는 가운데 유 원정 경기를 치르고 온 레버쿠젠 입장에서 체력적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의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라이프치히가 좀 더 낫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글라트바흐 대 유베를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그에서 9승 9무 10패로 리그 10위다. 홈에서 8승 3무 3패로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14경기 29득점으로 공격력이 돋보였습니다. 홈에서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 등 중상위권 팀들에게는 패한 반면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등 상위권 팀들에게는 모두 이겼죠. 주전급 자원 가운데 부상 이탈자가 없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15승 7무 6패로 리그에서 3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리그 6패 모두 원정에서 당했다는 점은 분명한 걱정거리다. 바이에른 뮌헨이나 도르트문트는 물론 레버쿠젠이나 보훔 등 홈 강세를 보인 팀에게는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보훔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1로 비기면서 2경기째 승리가 없었다. 수비수 파울 야에켈이 퇴장 징계로 미드필더 세페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7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이 4승 2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메넨글라드바흐는 홈에서 1승 1무 1패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니온 베를린도 지난 시즌부터 3차례 경기에서 모조리 2대1 승리를 거두는 등 5경기 연속 무패로 강세를 이어왔죠. 올 시즌은 메넨글라드바흐의 홈 강세가 워낙 뚜렷한 데다가 우니온 베를린의 원정 약세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몽펠리에 대 스타드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흐름이 좋을 때 기록한 승리도 대부분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거둔 것인 만큼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 올 시즌 6위권 이내 팀들에게 2무 8패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백업 공격수 마쿠아나와 수비수 에스테베 외에 별다른 부상자는 없습니다. 스타드렌은 PSG, 랑스, 리옹, 랭스 등 강팀들과의 4연전에서 2승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중위권 팀 원정에서 유독 패배가 많았다는 점은 걱정거리죠. 주전 공격수 마틴 테리어와 수비수 아드리엔 트리페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스타드렌이 6승 3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부터 3차례 맞대결에서는 전승을 거두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스타드렌입니다. 이를 포함해 최근 4시즌 동안 6승 1패로 몽펠리에만 만나면 펄펄 날았습니다. 대부분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 역시 스타드렌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집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리옹 대 마르세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옹은 홈 7승 5무 3패, 마르세유는 원정 11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옹과 마르세유 모두 최근 흐름이 좋은 편이며 특히 마르세유는 원정 승점 1위 팀으로 높은 선제 득점률을 기반으로 찍어 누르는 양상을 곧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르세유 입장에서도 최근 상승세의 리옹 원정은 분명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며 리옹 역시 홈 선제 실점 이후 6득점 1실점으로 추격하는 힘이 좋았죠. 패배가 없다시피 한 두 팀의 최근 행보를 감안하면 마르세유에 먼저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리옹이 그 균형을 맞추며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PSV 대 아약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SV는 올 시즌 홈 성적은 12승 1무 1패로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홈 14경기에서 46득점 10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훌륭했습니다. 최근 리그 3연승을 포함해 11경기 연속 무패로 흐름도 괜찮은 편이었죠. 오비스포와 음에네 등 주전급 수비 자원들의 부상 이탈은 불안 요소입니다. 아약스는 4월 들어 리그 3경기에서 고어헤드 이글스, 시타르, 레먼 등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그 11골을 기록 중인 모하메드 쿠드스와 주전 수비수 데빈 렌시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점은 걱정거리입니다. 두 팀은 이번 경기와 일주일 후 컵 대회 결승전까지 2연전을 벌인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4승 2무 4패로 팽팽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3차례 대결에서는 모조리 PSV가 승리를 챙겼죠. 지난해 컵 대회 결승, 올 시즌 슈퍼컵과 리그 첫 맞대결에서 모두 PSV가 이겼다. 두 팀 모두 UCL 진출 티켓이 걸려있는 리그 2위와 컵 대회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PSV는 역대 홈 경기에서 아약스에 37승 18무 21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